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해석학 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쓰신 제목은 해석학 구분수열 문제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귀류법이라고 제목을 좀 한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우선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6의 실수열이 있어요. 이 6의 실수열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x로 수렴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x가 무조건 x로 수렴하는 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증명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수렴 안 한다고 하고서는 x로 수렴 안 하는 그 수열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분 수열 가진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모순을 보이는 건데요. 자, 증명 앞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세네 번째 줄이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수렴하지 않는 부분 수열 가져왔는데 또 다른 부분 수열 가져와가지고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모순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앞뒤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요것만 빼면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뒤에도 맞아요. 수렴하지 않는 부분수를 가져왔는데 또 다른 부분수를 가져와서 수렴한다? 그래서 모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말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실수 x에 대해서 6의 실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6의 실수열, x는 6의 실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이거를 6의 실수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x의 부분 수열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x의 수렴하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볼찬 바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6의 실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x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실수예요. x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자, x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으면 이거는 x로 수렴한다. 자, 이 부분 수열에 따라서 이 x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보이라고 하는 것은 x 자체가 x로 수렴한다니까 귀류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귀류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x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x로 수렴 안 하니까 입실론 델타 방법이 fail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항 이후로는 다 스몰 x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양수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입실론을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이게 양수 입실론을 이제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의 자,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가지고, 그죠? 어떤 n이 존재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임의의 n, 요 n보다 큰 임의의 n에 대해서 요 xn, 그렇죠? x를 우리가 xn이라고 하면 x는 xn 이게 문제 자체가 처음에 제가 그대로 썼는데 이 스몰 x를 요거랑 똑같이 쓴 것도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는 이 심리적인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L이나 이런 걸 썼으면 좀 더 쉬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n에 대해서 세상에 이미 n에 대해서 x 마이너스 xn이 요거 절대값이 뭐보다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자 요런 n이 존재하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했더니 양수 입실론을 임의의 n에 대해서 어떤 요번에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n이 존재해야 되죠. 이미 n에 대해서 n보다 큰 이런 n이 존재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xn의 절대값이 이게 이 입실론 이상이 되도록 이거를 만족하도록 정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큰 n을 잡아도 그보다 더 큰 n을 잡아가지고 이걸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적어도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는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가 xn1이라고 하면 그 n1보다 더 큰 인덱스에 대해서 또 스몰 x하고 거리가 입실론보다 더 같거나 멀어지는 그런 xn2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 수열을 잡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각 항이 x로부터 거리가 제가 지금 일부러 자세히 쓰는 거예요. 자, x로부터 거리가 입실론 이상이 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물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실 때는 그러면 어떤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각 항이 그 입실론부터 거리가 그러니까 x로부터 거리가 입실론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바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존재하죠. 이런. 자, 이 부분 수열을 그래서 내가 x'이라고 하겠습니다. x'을 이것을 이런 부분 수열이라고 하겠어요. x'은 x의 k의 n입니다. 이것을 이게 x의 부분 수열이면서 그러면서 각 항의 거리가 x의 kn의 x하고 거리가 이것이 입실론보다 같거나 커지는 존재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잡을 수 있습니까? 요거의 부분 수열을 다시 잡을 수 있는데 뭘 잡을 수 있냐면 볼차노프 바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x'이 이것이 x 부분 수열이고 그리고 이것이 유계였기 때문에 얘가 유계니까 얘도 유계가 돼야 되죠. 유계인 부분 수열이 유계인 수열의 부분 수열이니까. 자, 그래서 볼차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x'의 수렴하는 x'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x''이 존재하죠. 그죠? 이 x''을 내가 x''을 요거를 다시 내가 제 인덱스를 써야 되지만 그냥 이건 어차피 x의 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요 k 말고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내가 x의 l의 n이라고 하겠어요. 얘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x'의 부분 수열이니까 당연히 뭐의 부분 수열도 돼요? x의 부분 수열도 되죠. 동시에 뭐도 돼요? x'의 부분 수열도 되죠.
수렴하는 x의 부분 수열도 되고 동시에 x'의 부분 수열도 됩니다. 자, 그래서 x'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xln이 x로부터 거리가 무조건 입실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죠. 누구의? x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ln이 이것이 x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모순이 나온 거예요. 모순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스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타와 모순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증명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여기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니, 뭔가 수렴 해가지고, 그죠? 수렴 해가지고, 이거는 X로 수렴 못 하는 건데, 그거 중에서 부분수를 잡아가지고 수렴해가지고, 근데 이게 X로 수렴해가지고 모순이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증명은 여기서 끝났어요. X가 X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게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X가 X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있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증명 방법도 알려져 있고요. 네, 대체로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루트 2는 n분의 n 요거를 만족하는 서로소 양의 정수 m과 n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n제곱이 2m제곱이 됩니다. 그럼 n은 짝수죠. n은 짝수죠. 따라서 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k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4k제곱 이거는 2m제곱 약분합니다. 그러면은 m제곱이 2k제곱이 되죠. 따라서 뭐가 돼요? m도 홀수제곱은 홀수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m도 짝수. 여기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서로소라고 했는데 서로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모순이 생긴 거? 이게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모순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무리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선생님 되실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되셔서 중학생들 처음으로 귀류법을 보는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하시면 애들이 진짜 한 반 이상은 멘붕에 빠집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기하분수라고 했는데 서로소인 걔네들은 서로서 잘 모르니까 이 기하분수라고 했는데 아니 기하분수라고 했는데 왜 n도 짝수고 m도 짝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귀류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mn 애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얘도 짝수인데 얘도 짝수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이 귀류법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논리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처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류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증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